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강원 춘천 퇴계초등학교 6학년 영어 전담교사 박효진입니다. 저는 경력은 거의 20년쯤 되는데요. 영어 전담은 올해 처음 맡았고, 영어 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나 본격적으로 영어 전담을 올해 처음 맡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연구를 그 어느 해보다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에 제 수업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너무나도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그냥 열정과 의욕만 있으면 영어 수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업의 판을 바꾸다 AI와 하이브리드로 다시 짜는 영어 교실입니다. 음, 어, 이번 가을 워크숍의 주제 중에 저는 AI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영어 교수법 탐색과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하이브리드 수업 역량 강화 이 파트에 중점을 맞추어서 제 수업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여쭤봐 주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수업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강원도 하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지역이긴 합니다. 사교육 부재이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장소여서 영어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강원도에서도 춘천시에서도 소위 학군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학원도 좀 있고 학습에 대한 관심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실이나 그렇듯이 극소수의 학생들은 굉장히 심한 개인차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맡고 있는 6학년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특히 월요일 1교시 수업은 거의 말을 해주면 감사할 만큼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 배우는 단원들은 7단원 빈도, 8단원 비교급, 9단원 I think so라고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 토론 중심의 단원이고요. 그러한 단원들을 어떻게 제가 수업을 엮어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일단 저는 흥미로운 주제,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과목 간 연계성과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연구년을 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영어과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저의 수업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원의 흐름 및 제 수업을 진행했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천재 한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7단원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빈도에 관한 단원이고요. 8단원 I'm taller than you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단원 What do you think라고 하는 생각과 의견을 묻는 단원으로 연결되는 단원이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단원이 분절되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전체 통으로 모든 단원들을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들, 사회 과목 또는 수학 과목 등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을 의도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해야 하는 소재를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이미 전체 중상위권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의 교과서적인 영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참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물론 힘든 친구들도 배려해 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듀테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클래스 카드와
패들렛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을 구성하거나 아이들이 수업을 한 이후에 결과물을 냈던 것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볼 때는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에듀테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교실에서 제가 제일 활용하기 좋고 아이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조금 쉬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흐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중점을 드리는 단원은 8단원 I'm taller than you 비교급 단원을 배울 때 수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단원에서 아이들은 그 7단원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단원을 배웁니다. 어, 코로나 세대를 거쳐온 아이들이고 그리고 연필 쓰기 또는 공책에 쓰는 영어 쓰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책을 1학기는 내내 공책을 사용을 했었고요. 2학기 여름방학 때 숙제를 타이핑하는 과제를 내주고 2학기부터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타이핑해서 영어로 같이 웹상에서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책을 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단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탐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7단원을 쓰고요. 주제어를 뽑고요. 그런 주제어들에 대한 내용 언어를 공부를 하고 우리는 레슨 7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아이들하고 먼저 생각하고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어들도 책상에 칠판에 쓰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패들렛에서 제가 샌드박스를 주로 잘 활용을 하는데요. 모둠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칸을 주고 다른 학생들과의 동시 작업으로 혼자 쓰기가 힘든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 것을 볼 수 있고 나와의 생각이 어떤지 나는 이런 게 중요한데 저 친구는 이렇구나라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학기 초에는 타이핑 연습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패들렛에 있는 샌드박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단어를 다들 공통적으로 키워드라고 뽑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제 자리 책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단어들을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뽑아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와 센텐스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이미 너무 쉽고 매해 손을 씻거나 이를 닦거나 아침을 먹거나 하는 일상의 생활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뭐 three times per week이라든지 뭐 two times a day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에 대한 교과 내용의 보충을 위해서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교과에 있는 저희 단원에 있는 지도안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챗GPT와 함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어떤 교과서 문장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개의 문장 예시를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How often do you라고 해서 교과서엔 3-4문장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챗GPT가 검색을 통해서 제가 찾은 문장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이 있고 6학년 수준으로 다시 다듬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건 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문장들을 조금 더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생활 습관에 정말로 쓸만한 문장들을 뽑아서 wash my hands, workout, 그리고 to library, 그리고 유튜브 보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드링 소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횟수,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의견을 준 건데요. 한우 비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소고기를 한 달에 몇 번을 먹는지, 야채는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밤에 늦게 자고 학원에 얼마나 늦게 가는지 등등등에 대한 네,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학급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손 씻는 활동이 몇 번이다 또는 한 달에 아침을 몇 번 먹는다라는 말보다는 watch YouTube 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drink soda라는 그런 주제들을 썼을 때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화 활동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수업의 의도입니다. 저는 영어 수업을 하지만 저학년일 때는 미술 수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수업과 많이 연관을 시키고 지금 6학년이 돼서는 더욱 다른 다양한 과목들을 뽑아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단어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원이고 그 횟수를 조사를 해서 친구들이 6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에 있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원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들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2학기 7단원에서 배운 횟수를 가지고 모든끼리 모여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 아이들을 조사한 것에 대한 그래프를 완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자 모든별로 하나씩의 주제를 선택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반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수치를 가지고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그래프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요. 한 반에 21명이 있거나 22명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반드시 정확성을 나타내야 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스스로 20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퍼센트를 어느 정도 소수 자리에서 올리자라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배운 것을 활용을 하고 이미 저학년 때부터 익숙했던 막대 그래프들을 그려가면서 자신들이 배웠던 다른 과목과 영어 과목을 연관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사용하는 패들렛입니다. 패들렛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전체 8반 아이들이 각자 반에서 다양한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한 반에 3가지 주제일 수도 있고 한 반에 4가지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그래프를 사진을 찍어서 대시보드에 올립니다. 다른 주제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또는 나와 내 또래 친구들의 생활 습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40분을 넘기지 않았고요. 40분이 넘는 경우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날 과업을 완성해서 다 올리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카데미 그리고 How often do you eat 한우 beef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체에서 아이들이 조사해서 For students go to academy 문장도 써보고 그 나온 수치에 따라서 원그래프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온 문장들을 하나씩 다 써보면서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들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다르구나.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이렇게 소다 드링크를 적게 마시는구나. 이 반은 이 친구들은 이렇구나라고 서로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막대 그래프나 원그래프 수치를 넣으면 사실 데이터를 금방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데이터를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몸소 체득하고 얼만큼인지 양적인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저의 모든 영어 수업은 단순히 교과서 표현을 익히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기획 의도입니다. 항상 실제적인 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비교 대상도 선택하고 그 비교 대상에서 어떠한 형용사를 추출해서 비교급 구문을 만들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형식이 비록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 제 수업을 구상을 하였고요. 일단 수업의 진행은 물론
비교급 규칙을 패턴화해서 복습을 하고요. 말하기 연습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글쓰기 단계로 설계를 했고요. 문법 학습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영어라는 것이 정말로 도구 교과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비교급 문장을 안다, 이하를 붙이고 then을 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 생활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들의 생활 습관,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누군가를 다름을 이해해주는 그런 소통의 언어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실제성, 둘째도 실제성.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8단원에 대한 것이고요. 보통 교과서에는 톨과 톨러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학원을 다녀왔다거나 한 번은 들어본 친구들은 최상급이라고 하는 가장 키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왜 이 단원을 배우고 비교라는 것을 배워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 배우는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테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입에 붙여보는 연습도 합니다. 네. 별거 아닌 활동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이 단순한 넘기는 쪽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조작 활동이 확실히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요. 공책 연필 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두 개의 테크 패드를 활용하는 수업과 공책을 활용하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스 카드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유료화, 무료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각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테크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클래스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업 시간 2분 전부터 또는 어떤 수업에서는 드릴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클래스 카드를 가지고 개별화 수업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기 진도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개별로 수업 전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수업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동기 유발 자료로도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패턴을 제가 넣어 놓으면 다음 시간에 해야 하는 또는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위한 문장을 넣어 놓으면 이렇게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필요인 언스크램블 활동을 통해서 맞는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을 읽고 리콜하고 암기하고 스펠링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 글씨를 쓰면서 어렵게 익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을 말하거나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화면입니다. 제가 총 8개 반 아이들에게 과제 카드를 배부를 하고요. 제가 또 클래스 카드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서 각 학급마다 올려놓고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개별 학습만 하는 것이냐? 아니요. 수업 시간 중에도 제가 각 반마다 들어가서 물론 확인을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반마다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클래스 카드 안에 있는 퀴즈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영상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지금 퀴즈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게 되면 열기구가 상승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반 아이들이 거의 다 다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상황은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수치로 받아보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이 화면만 봐도 이 반은 개별차가 이렇게 있구나, 개인차가. 이 반은 모두 고르게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학급별로 약간은 다르게 과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퀴즈 배틀을 하는 장면이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면, 이 화면은 천재교과서 함에 있는 단원이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과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비교급 형용사는 taller, older, faster, 그리고 stronger 같은 아주 단순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지쳐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 챗GPT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늘 알듯이 그렇게 예시를 줘서 아니 그 예시들은 너무 쉽다. 아이들이 고민도 없이 금방 알잖아. 이왕이면 애들이 헷갈려하면서 좀 우연적 요소가 많게 아이들이 답을 만들면 좋겠어. 이런 타워 예시처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예시를 주고요. 챗GPT를 통해 흥미로운 수업 소재를 찾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면 훨씬 오래 걸릴 시간이지만 확실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챗GPT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리면서도 토론할 수 있는 비교 슬라이드용 예시를 지금처럼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데요. 아이펠타워랑 남산타워 또는 나일강과 아마존강 어느 게 더 길까? 어느 게 더 짧을까? 혹시 그리고 달과 태양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것인가? 라고 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장소에 와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제가 안내를 했는데도 자꾸 소리가 들려서 제가 얼른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렇게 결과도 이렇게 줍니다. 드래곤플라이랑 B랑 어느 것이 더 lighter 할까 또는 heavier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 아이들이 그냥 인지적 혼란을 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주고요. 아이들이 또 롯데타워 그리고 또 상하이 타워, 동방타워라고 하죠. 이거는 어느 것이 더 taller 혹은 shorter라고 해서 고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30초 시간 동안 짝 활동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얘는 555m, 얘는 632m 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배팅을 하거나 문장을 만드는 형식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롯데그룹과 한화그룹이 어느 그룹이 시가총액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냈고 아이들이 다 아는 기업 그리고 이미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롯데그룹은 이렇다, 한화그룹은 이렇다라고 해서 어느 그룹이 이렇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보는 흔한 타조와 뭐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는 수업을 구상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시크하고 수업 시간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6학년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뽑아왔을 때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들이 바로 전달에 배웠던 사회 수업 가지고도 서로 알 수 있다. 대륙의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짝과 의견을 나눕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공부해두기 잘했다라는 말이 제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사용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전달에 자기들이 사회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던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 크기 비교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큰둥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배웠던 지식과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짝과 함께 열심히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들이 좋아하는 패드 활동이나 게임 활동이 아니어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리를 나는 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짝과 함께 비교급 문장을 선택해서 말하는 활동이었고요. 인지적 혼동을 주는 그림을 사용해서 익숙하지만 답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했고요. 그 비교급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 질문을 합니다. Why do you think so? 왜 롯데그룹이 더 리처하다고 생각했어? 라든지 이런 문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I think 비록 완벽한 문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Why do you think?라고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그러한 I think라는 문장들을 자꾸 뽑아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9단원의 What do you think?라고 하는 의견을 묻고 답하고 동의하고 반대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 표현을 배우기 전 단원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묻고 답하는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올렸던 대시보드에 다른 과제를 공유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도적으로 선택합니다. 활동의 세 번째, 쓰기 단원이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그 그래프에서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패들렛에 있는 샌드박스에 한 그룹이 하나의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한 명이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플레이트를 가지고 섹션에 따라서 자신들이 의논한 문장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쓰는 문장들에서 복수형이라든지 단수형 또는 ER을 붙이면 비교급이 된다는 그냥 가장 처음에 기본에서 출발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봅니다. 그러면 A그룹보다 학원을 일주일에 더 많이 가는 애들은 A 친구들보다 훨씬 더 busier, 바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문장을 만들고요. 두 반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반은 유튜브를 매일 7번 이상 본다라는 게 이렇게 많은 반이 있고요. 이 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본다라고 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두 반을 자기들이 보면서도 와, A 클래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보는구나. 아, B 클래스는 좀 덜 보네 라고 스스로 비교를 하고요. 그 표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의 패드를 가지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문장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방학 때 연습했고 아이들이 훈련하고 있는 타이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watch YouTube more than B group 이렇게 뭐 busier 이렇게 smarter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지금은 없지만 드링커라는 표현도 아이들이 썼고요. 더 많이 마신다를 ER이라는 비교급의 개념이 있으니 동사에다 ER을 붙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more, 뭐 eat, drink 동사가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오류들을 제가 아이들이 수업 하는 과정에 일일이 공책을 걷어보거나 한 명 한 명씩 보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손 씻는 활동이고요. 이 그룹이 B 그룹보다 더 cleaner하다, 그렇지 않다, dirtier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과제를 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할 것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냈던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활용하는 건 주로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일관된 오류를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만든 그래프 속에서도 또는 아이들이
샌드박스에서 했었던 그 과제 사진도 주기도 하고, 공책에서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은 없는데, 공책에서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글씨를 쓴 사진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재미나이가 제일 잘 확인을 해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류들을 뽑으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오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견된 오류들을 가지고 제가 따로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의사소통의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들은 그냥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시간에 본인들이 했던 자료 비교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료를 선택했고 왜 이 자료를 선택했고 왜 이러한 비교 문장을 썼는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자료들과 문장을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8단원 제가 영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뒀던 실제성, 그리고 과목 간의 연계성, 그리고 단원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 없진 않으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또는 연락을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 수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저는 제 화면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어떻게 채팅창에 올린 것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해가지고요. 좀 일찍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강원 춘천 퇴계초등학교 6학년 영어 전담교사 박효진입니다. 저는 경력은 거의 20년쯤 되는데요. 영어 전담은 올해 처음 맡았고, 영어 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나 본격적으로 영어 전담을 올해 처음 맡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연구를 그 어느 해보다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에 제 수업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너무나도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그냥 열정과 의욕만 있으면 영어 수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업의 판을 바꾸다 AI와 하이브리드로 다시 짜는 영어 교실입니다. 음, 어, 이번 가을 워크숍의 주제 중에 저는 AI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영어 교수법 탐색과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하이브리드 수업 역량 강화 이 파트에 중점을 맞추어서 제 수업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여쭤봐 주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수업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강원도 하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지역이긴 합니다. 사교육 부재이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장소여서 영어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강원도에서도 춘천시에서도 소위 학군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학원도 좀 있고 학습에 대한 관심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실이나 그렇듯이 극소수의 학생들은 굉장히 심한 개인차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맡고 있는 6학년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특히 월요일 1교시 수업은 거의 말을 해주면 감사할 만큼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 배우는 단원들은 7단원 빈도, 8단원 비교급, 9단원 I think so라고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 토론 중심의 단원이고요. 그러한 단원들을 어떻게 제가 수업을 엮어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일단 저는 흥미로운 주제,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과목 간 연계성과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연구년을 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영어과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저의 수업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원의 흐름 및 제 수업을 진행했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천재 한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7단원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빈도에 관한 단원이고요. 8단원 I'm taller than you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단원 What do you think라고 하는 생각과 의견을 묻는 단원으로 연결되는 단원이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단원이 분절되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전체 통으로 모든 단원들을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들, 사회 과목 또는 수학 과목 등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을 의도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해야 하는 소재를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이미 전체 중상위권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의 교과서적인 영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참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물론 힘든 친구들도 배려해 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듀테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클래스 카드와 패들렛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을 구성하거나 아이들이 수업을 한 이후에 결과물을 냈던 것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볼 때는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에듀테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교실에서 제가 제일 활용하기 좋고 아이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조금은 쉬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흐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중점을 드리는 단원은 8단원 I'm taller than you 비교급 단원을 배울 때 수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단원에서 아이들은 그 7단원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단원을 배웁니다. 어, 코로나 세대를 거쳐온 아이들이고 그리고 연필 쓰기 또는 공책에 쓰는 영어 쓰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책을 1학기는 내내 공책을 사용을 했었고요. 2학기 여름방학 때 숙제를 타이핑하는 과제를 내주고 2학기부터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타이핑해서 영어로 같이 웹상에서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책을 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단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탐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7단원을 쓰고요. 주제어를 뽑고요. 그런 주제어들에 대한 내용 언어를 공부를 하고 우리는 레슨 7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아이들하고 먼저 생각하고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어들도 책상에 칠판에 쓰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패들렛에서 제가 샌드박스를 주로 잘 활용을 하는데요. 모둠을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칸을 주고 다른 학생들과의 동시 작업으로 혼자 쓰기가 힘든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 것을 볼 수 있고 나와의 생각이 어떤지 나는 이런 게 중요한데 저 친구는 이렇구나라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학기 초에는 타이핑 연습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패들렛에 있는 샌드박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단어를 다들 공통적으로 키워드라고 뽑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제 자리 책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단어들을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뽑아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와 센텐스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이미 너무 쉽고 매해 손을 씻거나 이를 닦거나 아침을 먹거나 하는 일상의 생활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뭐 three times per week이라든지 뭐 two times a day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에 대한 교과 내용의 보충을 위해서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교과에 있는 저희 단원에 있는 지도안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챗GPT와 함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어떤 교과서
문장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개의 문장 예시를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How often do you라고 해서 교과서엔 3-4문장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챗GPT가 검색을 통해서 제가 찾은 문장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이 있고 6학년 수준으로 다시 다듬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건 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문장들을 조금 더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생활 습관에 정말로 쓸만한 문장들을 뽑아서 Wash my hands, workout, 그리고 to library, 그리고 유튜브 보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드링크 소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횟수,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의견을 준 건데요. 한우 비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소고기를 한 달에 몇 번을 먹는지, 야채는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밤에 늦게 자고 학원에 얼마나 늦게 가는지 등등등에 대한 네,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학급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손 씻는 활동이 몇 번이다 또는 한 달에 아침을 몇 번 먹는다라는 말보다는 watch YouTube 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drink soda라는 그런 주제들을 썼을 때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화 활동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수업의 의도입니다. 저는 영어 수업을 하지만 저학년일 때는 미술 수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수업과 많이 연관을 시키고 지금 6학년이 돼서는 더욱 다양한 과목들을 뽑아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단어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원이고 그 횟수를 조사를 해서 친구들이 6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에 있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원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들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2학기 7단원에서 배운 횟수를 가지고 모든끼리 모여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 아이들을 조사한 것에 대한 그래프를 완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자 모든별로 하나씩의 주제를 선택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반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수치를 가지고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그래프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요. 한 반에 21명이 있거나 22명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반드시 정확성을 나타내야 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스스로 20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퍼센트를 어느 정도 소수 자리에서 올리자라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배운 것을 활용을 하고 이미 저학년 때부터 익숙했던 막대 그래프들을 그려가면서 자신들이 배웠던 다른 과목과 영어 과목을 연관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사용하는 패들렛입니다. 패들렛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전체 8반 아이들이 각자 반에서 다양한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한 반에 3가지 주제일 수도 있고 한 반에 4가지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그래프를 사진을 찍어서 대시보드에 올립니다. 다른 주제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또는 나와 내 또래 친구들의 생활 습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40분을 넘기지 않았고요. 40분이 넘는 경우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날 과업을 완성해서 다 올리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카데미 그리고 How often do you eat 한우 beef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체에서 아이들이 조사해서
For students go to academy 문장도 써보고 그 나온 수치에 따라서 원그래프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온 문장들을 하나씩 다 써보면서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들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다르구나.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이렇게 소다 드링크를 많이 적게 마시는구나. 이 반은 이 친구들은 이렇구나라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막대 그래프나 원그래프 수치를 넣으면 사실 데이터를 금방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데이터를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몸소 체득하고 얼만큼인지 양적인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저희 모든 영어 수업은 단순히 교과서 표현을 익히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기획 의도입니다. 항상 실제적인 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비교 대상도 선택하고 그 비교 대상에서 어떠한 형용사를 추출해서 비교급 구문을 만들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형식이 비록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 제 수업을 구상을 하였고요. 일단 수업의 진행은 물론 비교급 구칙을 패턴화해서 복습을 하고요. 말하기 연습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글쓰기 단계로 설계를 했고요. 문법 학습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영어라는 것이 정말로 도구 교과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비교급 문장을 안다, 이하를 붙이고 then을 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 생활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들의 생활 습관,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누군가를 다름을 이해해주는 그런 소통의 언어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실제성, 둘째도 실제성.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8단원에 대한 것이고요. 보통 교과서에는 톨과 톨러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학원을 다녀왔다거나 한 번은 들어본 친구들은 최상급이라고 하는 가장 키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왜 이 단원을 배우고 비교라는 것을 배워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 배우는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테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입에 붙여보는 연습도 합니다. 네. 별거 아닌 활동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이 단순한 넘기는 쪽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조작 활동이 확실히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요. 공책 연필 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두 개의 테크 패드를 활용하는 수업과 공책을 활용하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스 카드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유료화, 무료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각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테크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클래스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업 시간 2분 전부터 또는 어떤 수업에서는 드릴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클래스 카드를 가지고 개별화 수업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기 진도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개별로 수업 전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수업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동기 유발 자료로도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패턴을 제가 넣어 놓으면 다음 시간에 해야 하는 또는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위한 문장을 넣어 놓으면 이렇게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언스크램블 활동을 통해서 맞는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을 읽고 리콜하고 암기하고 스펠링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 글씨를 쓰면서 어렵게 익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을 말하거나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화면입니다. 제가 총 8개 반 아이들에게 과제 카드를 배부를 하고요. 제가 또 클래스 카드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서 각 학급마다 올려놓고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개별 학습만 하는 것이냐? 아니요. 수업 시간 중에도 제가 각 반마다 들어가서 물론 확인을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반마다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클래스 카드 안에 있는 퀴즈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지금 퀴즈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게 되면 열기구가 상승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반 아이들이 거의 다 다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상황은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수치로 받아보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이 화면만 봐도 이 반은 개별차가 이렇게 있구나, 개인차가. 이 반은 모두 고르게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학급별로 약간은 다르게 과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퀴즈 배틀을 하는 장면이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천재교과서 함에 있는 단원이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과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비교급 형용사는 taller, older, faster, 그리고 stronger 같은 아주 단순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지쳐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 챗GPT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늘 알듯이 그렇게 예시를 줘서 아니 그 예시들은 너무 쉽다. 아이들이 고민도 없이 금방 알잖아. 이왕이면 애들이 헷갈려하면서 좀 우연적 요소가 많게 아이들이 답을 만들면 좋겠어. 이런 타워 예시처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예시를 주고요. 챗GPT를 통해 흥미로운 수업 소재를 찾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면 훨씬 오래 걸릴 시간이지만 확실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챗GPT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리면서도 토론할 수 있는 비교 슬라이드용 예시를 지금처럼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데요. 아이펠타워랑 남산타워 또는 나일강과 아마존강 어느 게 더 길까? 어느 게 더 짧을까? 혹시 그리고 달과 태양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것인가? 라고 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장소에 와서 지금 줌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제가 안내를 했는데도 자꾸 소리가 들려서 제가 얼른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결과도 이렇게 줍니다. 드래곤플라이랑 B랑 어느 것이 더 라이터 할까 또는 헤비어 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 아이들이 그냥 인지적 혼란을 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주고요. 아이들이 또 롯데타워 그리고 또 상하이 타워, 동방타워라고 하죠. 이거는 어느 것이 더 taller 혹은 shorter라고 해서 고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30초 시간 동안 짝 활동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얘는 555m, 얘는 632m.
이렇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배팅을 하거나 문장을 만드는 형식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롯데그룹과 한화그룹이 어느 그룹이 시가총액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냈고 아이들이 다 아는 기업 그리고 이미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롯데그룹은 이렇다, 한화그룹은 이렇다라고 해서 어느 그룹이 이렇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 그냥 교과서에서 보는 흔한 타조와 뭐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는 수업을 구상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시크하고 수업 시간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6학년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뽑아왔을 때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들이 바로 전달에 배웠던 사회 수업 가지고도 서로 알 수 있다. 대륙의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짝과 의견을 나눕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공부해두기 잘했다라는 말이 제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사용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전달에 자기들이 사회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던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 크기 비교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큰둥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배웠던 지식과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짝과 함께 열심히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들이 좋아하는 패드 활동이나 게임 활동이 아니어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리를 나는 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짝과 함께 비교급 문장을 선택해서 말하는 활동이었고요. 인지적 혼동을 주는 그림을 사용해서 익숙하지만 답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했고요. 그 비교급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 질문을 합니다. Why do you think so? 왜 롯데그룹이 더 리처하다고 생각했어? 라든지 이런 문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I think 비록 완벽한 문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Why do you think?라고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그러한 I think라는 문장들을 자꾸 뽑아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9단원의 What do you think?라고 하는 의견을 묻고 답하고 동의하고 반대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 표현을 배우기 전 단원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묻고 답하는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올렸던 대시보드에 다른 과제를 공유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도적으로 선택합니다. 활동의 세 번째, 쓰기 단원이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그 그래프에서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패들렛에 있는 샌드박스에 한 그룹이 하나의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한 명이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플레이트를 가지고 섹션에 따라서 자신들이 의논한 문장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쓰는 문장들에서 복수형이라든지 단수형 또는 ER을 붙이면 비교급이 된다는 그냥 가장 처음에 기본에서 출발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봅니다. 그러면 A그룹보다 학원을 일주일에 더 많이 가는 애들은 A 친구들보다 훨씬 더 busier, 바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문장을 만들고요. 두 반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반은 유튜브를 매일 7번 이상 본다라는 게 이렇게 많은 반이 있고요. 이 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본다라고 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두 반을 자기들이 보면서도 와, A 클래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보는구나. 아, B 클래스는 좀 덜 보네 라고 스스로 비교를 하고요. 그 표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의 패드를 가지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문장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방학 때 연습했고 아이들이 훈련하고 있는 타이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watch YouTube more than B group 이렇게 뭐 busier 이렇게 smarter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지금은 없지만 drink라는 표현도 아이들이 썼고요. 더 많이 마신다를 ER이라는 비교급의 개념이 있으니 동사에다 ER을 붙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more, 뭐 eat, drink 동사가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오류들을 제가 아이들이 수업 하는 과정에 일일이 공책을 걷어보거나 한 명 한 명씩 보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손 씻는 활동이고요. A그룹이 B그룹보다 더 cleaner하다, 그렇지 않다, dirtier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과제를 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할 것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냈던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활용하는 건 주로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일관된 오류를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만든 그래프 속에서도 또는 아이들이 샌드박스에서 했었던 그 과제 사진도 주기도 하고 공책에서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은 없는데 공책에서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글씨를 쓴 사진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재미나이가 제일 잘 확인을 해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류들을 뽑으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오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견된 오류들을 가지고 제가 따로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의사소통의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들은 그냥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시간에 본인들이 했던 자료 비교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료를 선택했고 왜 이 자료를 선택했고 왜 이러한 비교 문장을 썼는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자료들과 문장을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8단원 제가 영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뒀던 실제성, 그리고 과목 간의 연계성, 그리고 단원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없진 않으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또는 연락을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 수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저는 제 화면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어떻게 채팅창에 올린 것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해가지고요. 좀 일찍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